56세 중소기업 임원, 은퇴 후 3년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상하게도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 막상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처음 12년은 좀 괜찮았어. 그런데 딱 3년쯤 지나니까 그때부터가 진짜 힘들더라.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된다. 시간도 많고 출근 스트레스도 없고 눈치 볼 상사도 없는데 왜 3년이 제일 힘들까? 56세의 중소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은퇴라는 게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정체성 관계돈 시간 사용 방식이 한꺼번에 바뀌는 사건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다. 은퇴 직후 1년 해방감이라는 착각. 퇴직 첫 해는 생각보다 괜찮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솔직히 처음 1년은 휴가 같았어요. 아침에 눈 떠도 출근 걱정 없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이게 인생이지 싶었죠. 이 시기에는 대부분 은퇴 준비의 부족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퇴직금도 있고 그동안 못 쓴 시간이 보상처럼 느껴진다. 주변에서도 이제 좀 쉬셔야죠 라는 말을 많이 해준다. 문제는 이 시간이 유통기한이 있는 보너스 기간이라는 점이다. 은퇴 후 2년차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2년차부터 분위기가 바뀐다. 여행도 반복되면 지루해지고 골프도 매번 재미있진 않다. 무엇보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는 말한다. 통장 잔고는 있는데 이게 벌어서 있는 돈이 아니라 까먹고 있는 돈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많은 은퇴자들이 고민한다. 다시 일을 해야 하나? 창업을 해볼까? 자격증이라도 따볼까? 하지만 문제는 이미 직장인 정체성은 내려놨고 새로운 정체성은 아직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도는 많은데 방향은 자주 흔들린다. 은퇴 후 3년차 제일 힘든 진짜 이유. 그가 제일 힘들었다고 말한 건 바로 이 3년차였다.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다. 사회적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 시점. 관계의 중심에서 밀려났다는 감각. 나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몰려온다. 회사에 있을 때 그는 임원이었다. 전화가 오고 결정권이 있었고 누군가는 그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은퇴 후 3년이 지나자 연락 오는 전화의 대부분은 보험, 부동산, 병원 예약뿐이었다. 사례 명함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사라진 느낌이더라. 같은 회사에서 은퇴한 어 씨는 이렇게 말했다. 명함이 없어지니까 내가 사람들 눈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회사 다닐 때는 회식 자리에서도 중심이었고 모임에서도 발언권이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 모임에 나가면 대화의 주제는 여전히 일이다. 그가 할 말은 점점 줄어든다. 결국 그는 모임을 하나둘 끊기 시작했다. 사람을 안 만나는 게 편해졌고 그 편안함이 고립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살해 아내랑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더 힘들더라. 은퇴 후 삶에서 자주 나오는 갈등이 바로 부부관계다. B 씨는 이렇게 털어놨다. 좋아질 줄 알았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부딪히더라고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서로의 생활 리듬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아내는 이미 자신의 생활 패턴이 있었고 남편은 갑자기 그 공간에 하루 종일 상주하는 존재가 됐다. 말은 안 해도 서로 답답해진다. 은퇴 준비에서 부부의 은퇴 준비를 따로 하지 않으면 이런 갈등은 거의 필연적으로 생긴다. 살에 다시 일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불러줘요. C 씨는 은퇴 후 다시 일을 하고 싶었다. 경력도 있고 경험도 많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임원까지 했다는 게 오히려 부담이더라고요. 나이도 많고 연봉 기대치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는 결국 단기 자문, 강의, 프로젝트 일을 조금씩 하며 버텼다. 문제는 이런 일은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만 연결된다는 점이다. 은퇴 후에 갑자기 네트워크를 만들기엔 늦은 경우가 많다. 은퇴 준비는 돈보다 구조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3년 차가 힘든 이유는 이거다. 하루를 어떻게 쓸지 구조가 없고, 나를 설명할 언어가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꼭 필요한 건 다음 세 가지다. 돈의 흐름이 보이는 계획. 일이 아니어도 나를 설명할 역할. 회사 밖 관계망.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3년 차의 벽을 넘기 어렵다. 마무리하며 그는 요즘 이렇게 말한다. 진작 알았으면 회사 다닐 때 준비했을 텐데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판으로 옮겨가는 거더라고요.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만 은퇴 후 삶은 준비한 만큼만 버틸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은퇴 후 3년이 가장 힘들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삶의 구조를 준비해야 할 때다. 왜 하필 은퇴 후 3년일까? 뇌와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은퇴 후 3년이 유독 힘든 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개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와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과 깊이 관련돼 있다. 심리학에서는 인생의 큰 변화, 이직, 이혼, 은퇴 같은 사건을 정체성 전환 사건, 아이덴티티 트랜지션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 전환이 즉각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1단계 1년 뇌는 아직 직장인 모드. 퇴직 직후 1년 동안 뇌는 사실 아직 회사에 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출근, 회의, 결정, 책임의 패턴이 신경회로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일 쓰던 역할은 전두엽의 자동화된 판단 회로로 자리 잡는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일을 안 해도 허전함이 크지 않고 여행이나 취미로 쉽게 대체가 된다. 말하자면 관성으로 버티는 시기다. 2단계 2년차 보상은 줄고 질문은 늘어난다. 문제는 2년차부터다. 뇌는 점점 묻기 시작한다. 이제 내가 에너지를 써야 할 이유가 뭐지? 직장에서 받던 보상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었다. 인정, 긴장감, 문제 해결에서 오는 도파민, 소속감에서 나오는 옥시토신. 이 호르몬 자극이 사라지면 사람은 막연한 무기력과 불안을 느낀다. 이때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의욕이 없어요. 실제로는 의욕을 만드는 뇌 자극이 사라진 상태다. 3단계 3년차 정체성 공백이 현실이 된다. 3년차가 되면 더 이상 잠시 쉬는 중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본인 스스로도 안다. 아, 이게 내 일상이구나. 이 시점에서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건 사회적 거울의 상실이다. 사람은 혼자서 자신을 정의하지 못한다. 항상 누군가의 반응을 통해 아, 나는 이런 사람이지라고 확인한다. 그런데 은퇴 후 3년쯤 지나면 물어보는 사람도 줄고 기대하는 사람도 줄고 필요로 하는 자리도 줄어든다. 이때 뇌는 이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도 은퇴 후 23년 차에 우울감, 인지 기능 저하, 수면 장애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럼 사람은 일을 안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한다. 답은 이거다. 일이 아니라 역할이 필요하다. 노년학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결론은 이거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사회적 역할이 있는 사람이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 그 역할은 꼭 직업일 필요도 없다. 후배 멘토, 지역 커뮤니티 운영, 강의, 프로젝트형 일, 의미 있는 봉사. 중요한 건 단 하나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은퇴 준비의 핵심은 제2의 뇌 루틴을 만드는 것. 은퇴를 잘 넘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퇴직 전에 이미 뇌가 적응할 새 루틴을 만들어 놓았다. 주 12회 고정된 일정, 꾸준히 만나는 사람, 성과가 보이는 활동.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는 빈칸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빈 시간이 많아질수록 불안, 후회, 과거 집착이 커진다. 그래서 은퇴 후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말한다. 바쁜 건 싫은데 비어있는 건 더 싫더라. 결국 은퇴는 적응 게임이다. 은퇴 후 3년이 힘든 이유는 그때가 바로 적응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버티던 관성은 사라지고 새 정체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사회적 반응은 급격히 줄어든다. 이 구간을 그냥 지나가면 은퇴는 길고 고된 시간이 된다.
하지만 이 구간을 이해하고 준비하면 은퇴는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인생의 후반전이 된다. 다음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그럼 은퇴 전에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하느냐?